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배조한 고은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김의성 씨가 갑자기 홍콩에서 홍콩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우리 추석 때 홍콩도 중추절이라는 큰 명절을 같이 세고 그렇죠. 있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취재차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서보다 홍콩에서 훨씬 인기가 있더라고요. 홍콩 시민들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우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진행자로서 이번 홍콩 사태를 취재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홍콩 시위원장 고은상 기자와 함께했고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배조한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번에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의 배우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국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직접 만난 소식 전해드렸죠. 그렇습니다. 검찰과 특별히 언론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네,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던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네.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미국 교민들이 현상금을 걸고 찾을 만큼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는데 네. 막상 본인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방송을 한 시점에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당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저희에게 참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혹을 풀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추적해봤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덕적 치명상을 넘어 추한 이미지까지 더 씌운 기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지난달 미국에서 만났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문제의 논두렁이라는 표현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조서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밖에 버렸다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게 네. 논두렁으로 박힌 거는 나는 그건 도대체 알 수가 없지. 논두렁이란 그게 논두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논두렁에 표현해서 이상하다. 스트레이트가 접촉한 다른 수사팀 관계자들도 논두렁이라는 말이 수사 중에 나온 적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논두렁 뉴스를 보도한 SBS 기자의 방송 당일 내부 보고.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시계를 어떻게 하셨냐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집사람이 갖고 있다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 조서를 본 대검 중수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논두렁 표현은 없었다는 이인규 전 부장과 대검 중수부 취재원을 통해 논두렁 기사를 썼다는 SBS 측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인규 전 부장은 줄곧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배우라고 주장합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SBS가 썼든지 SBS한테 했든지. 짜고 했든지 2년 전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 SBS의 논두렁 보도가 나가기 한 달 전인 2009년 4월 국정원 직원 4명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접촉해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금열 전 사장은 논두렁 시계라는 말은 SBS 보도로 처음 들었고 회사 누구에게도 시계 보도를 요청한 일이 없다고 스트레이트에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지난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임채진 전 총장은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그 원세훈 원장이 혹시 총장님께도 연락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거 맞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했던 정황은 공식 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 다만 논두렁이라는 표현이 국정원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라는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은 일방적 관측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결과 국정원 내부 컴퓨터에서도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를 했던 SBS 취재기자 역시 국정원 배우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같은 질문들을 다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국정원한테 들은 거 아니냐. 정말 국정원이라는 취재원 당시에는 없었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아무튼 그동안 좀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이트는 최근 한국에 들어온 이인규 전 부장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당시 논두렁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이 직접 경위를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했던. 아 직접 조사를 하셨다고? 네. 검찰이 전혀 개입이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던 건가요? 나는 아니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수사 보안을 엄격히 강조했던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관계자만 진술 조서를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관을 저 신문하는데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좀 타이프 치잖아요. 네. 타이프 친 것도 우병우 과장이 직접 쳤다고요. 대검 중수부 관계자가 논두렁 관련 언급을 해줬다는 SBS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다는 검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은 어떻게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 이인규 전 부장은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와 청와대를 통해 국정원이 알았을 수 있었다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흘려나가는지는 몰라요. 사실 저는. 진짜 도청을 했는지 정말 막말로 해서 검사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검찰과 국정원의 유착과 공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검찰 자체에서 일부러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정원에서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검찰하고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의 시계를 둘러싼 쟁점은 또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줬다는 박연차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했다는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대통령한테 그 권한 여사를 통해서 전달했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스트레이트에 알려왔습니다. 제가 노 대통령께 직접 들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지원 관련 사저 압수수색 이야기가 돌 때 재물조사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민망해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인규 씨 말보다는 제가 직접 들은 노 대통령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전대미문의 피의사실 보도 공작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검찰은 진상규명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논두렁 보도의 배우가 국정원이라는 입장문을 지난해 발표하자 SBS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국정원과 유착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고소 사건을 통해 진실의 일각이라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검찰 조사는 1년이 넘도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쪽에서 좀 사건을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좀 촉구를 하시거나 검찰 쪽에 연락이 있거나. 근데 뭐 그때 그 상황이 예. 저희가 이제 고발한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고소인 조사조차 왜 안 한 건지 검찰 책임자에게 물어봤지만 어정쩡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뭐 조사를 좀 하신 건가요?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종결이 되거나 이건 아니라는. 그건 아닙니다. 수사 진행 중입니다. 2년 전 미국으로 떠났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사이 아무 제약 없이 한국을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하는지요? 나한테 전화 통화가 된다고요. 뭐 드러난 것보다 일단 부르기는 뭐 누가 몰라 아무도. 아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1년 넘게 뭐 끌고 있는데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사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했던 조사도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준 자료를 받아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직접 만났다는 국정원 요원도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SBS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랬으니 조사를 하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논두렁시계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어딘가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고 언론이 이걸 받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상황을 부스러기들을 흘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대다수의 언론이 이 피의사실 공표의 결과물로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실제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종일 이어졌고 수사팀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까지 압수수색 당일에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사 검찰이 흘렸다 해도 진실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가 지명과 TV를 도배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든 검찰이 망신주기성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겁니다.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서 엄단하도록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검찰발 수사 속보는 이후에도 연일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놓고도 상황이 달라지면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뀝니다.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KT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수사 속보가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지원서를 건네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니 이거 왜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석 달 뒤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은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급 검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치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한 것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자기 편만 일방적으로 감싸는 이른바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된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범죄 혐의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953년 제정된 뒤 66년간 처벌 사례가 없고 최근 20년 사이엔 이 죄목으로 재판받은 사람조차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속 요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이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을 중계 방송하듯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여론 재판을 부추겼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수사 공보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소 전 수사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의 확산과 언론의 오보를 막기 위해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한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었습니다.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없고요. 사실 그것을 위반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뭐 감찰에 넘기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올해 들어 박상기 당시 장관의 지시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공보준칙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유출한 수사 담당 검사를 감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기자들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제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 직후 이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하려 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시점에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전직 법무부 장관 시절에 준비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심하게 반발해서 미뤄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개혁안으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개혁안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조국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고 지금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과 관련돼서 수사 중인 내용이 기소 전부터 엄청나게 공개됐잖아요. 바로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모두 불법인데 수사 기법인 양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네. 흔히 검찰의 구태다, 악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써주는 언론도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흘려주는 검찰보다 받아 쓰는 언론의 역할, 언론의 잘못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수사기관 취재할 때마다 이 대형 게이트 취재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검사들, 형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합니다. 근데 거악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반성할 점이 굉장히 큽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여론 재판을 통해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나면 정작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그 피해를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정현주 KBS 사장이 돌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당시 KBS는 부당하게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약 50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500억 원 정도를 덜 돌려받았다는 게 정 전 사장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를 따르면은 KBS에 1,5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국세청에 1,500억 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거죠. 검찰의 논리는. 그러니까 저의 죄는 국가의 세금을 1,500억 더 낸 게 죄다 이겁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게 죄라는 주장.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이명박 정부의 보조를 맞추듯 검찰발 수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에게 1,500억 원 손해, 사기업 사장이면 구속감.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대서특필되면서 정 전 사장은 영락없는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저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권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죠. 그냥 재판이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범인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인격 살해입니다. 심지어 체포영장 집행 계획까지 언론에 미리 알려져 정 전 사장이 연행되는 장면까지 유례 없이 방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정현주 KBS 전 사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검찰 수사관 3명이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갖고 온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자택에 있던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검찰이 흘리는 수사 정보를 충실히 보도하던 언론은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관심을 뚝 끊었습니다. 저를 배임 죄인으로 지목을 했던 그 언론이 정작 재판이 시작되니까 첫날 와서 잠깐 취재를 하고는 마지막
1심 판결 나오는 날까지 기자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여론재판에서 범죄자가 돼버린 정 전 사장. 그러나 진짜 재판에선 3심까지 모두 무죄였습니다. 피의 사실은 물론 신병 처리 과정까지. 수사 정보를 무차별 유포하고도 검찰은 빈손으로 굴욕을 자초했습니다.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이 사건을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또 19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과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 등에서도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PD수첩 제작진이 무죄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실 유포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에 영합해 공안몰이에 앞장섰던 사건들, 특히 여론의 관심이 높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대형 수사에서 검찰의 무리수가 두드러집니다. 특수부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 무죄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말은 전혀 이것이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피의자를 압박하는 피의 사실 공표가 사실상 관행적인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 검찰이 상황을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해 특정 기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은밀히 흘리거나 비공개 브리핑에서 혐의를 우회적으로 확인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수사와 언론 보도에 논란이 제기되자 일선 검찰청의 한 현직 검사가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검찰 조직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라 일단 제동이 걸려 있지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론과 그 수사기관이 서로 손잡고 흘리는 이게 더 큽니다. 수사 상황에 새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알려주고 서로 박수치고 그러는 거 같이 손뼉 맞추치는 거죠. 다만 수사기밀의 의도적 유출을 철저히 막되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입니다. 흉악범에 지금 막 살인을 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공개 수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거 피의사실 공표라고 누가 안 해요. 그거는 당연히 새로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자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회에서는 피의 사실의 예외적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9건 발의됐습니다.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개정을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익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사문화된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정략적 의도 등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수시로 엇갈린 탓에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도 검찰이 검찰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진에게 당시 검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고 또 그 피해자도 많은데 정작 아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법입니다. 이상하죠. 검찰도 정권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써먹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검찰은 이 법을 무시하면서 언론 플레이로 대형 수사하고 권력화되고 결국에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괴물로 성장을 해왔죠. 네. 따지고 보면 피의 사실 공표죄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대상자이자 검찰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걸 이 피의 사실 공표죄 논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서 얘기한 대로 홍콩 시위 얘기입니다. 고은상 기자 그리고 김희성 씨가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홍콩의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법이죠.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촉발된 시민들의 집회가 벌써 100일을 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대형 집회가 시작된 게 지난 6월 9일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100만 명이 나왔었고요. 그 일주일 뒤엔 무려 2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 수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홍콩의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면 어린이와 노인들 빼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리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와. 근데 지난 9월 초 행정수반인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 발표를 보고 다 해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홍콩 시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직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혀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홍콩 경찰의 집회 금지에 따라 시위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1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 네, 오늘 시위는 굉장히 소규모로 벌어질 거라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와서 행진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끝이 없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간절함은 부끄럽게도 저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시민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홍콩에 와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We Hong Kong people particularly thank Kim Sun Se-min for his support and for all the Koreans who support Hong Kong. 이들은 왜 이토록 외부의 관심에 목말랐을까요? I think Hong Kong media they are very fair. They cover all the news and every angle.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5가지입니다. 송환법 철회 말고도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지 말라. 체포된 시민들을 석방하라는 겁니다. 또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최종 목표는 홍콩 정부의 수반인 행정장관 직선제입니다.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구호가 울려 퍼졌던 한국의 1987년 민주화 대장정을 연상케 합니다. Yeah, we have to fight for this our freedom and human rights. Yeah. How do you feel about the young people come out and speaking out their rights? Yeah, I think for young people, they see that they don't have any future without freedom, and they don't believe in the government and also especially the police can help them to establish their freedom and their future. 행정장관 직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홍콩은 중국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된 소녀부터 머리가 희끗한 노인,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도에는 각종 보호구를 두른 젊은이들이 나섰고 중학생쯤 돼 보이는 청소년들도 시위의 최전선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Actually, Hong Kongers will not pay the PRC do anything or even send out army because we know that Hong Kong is losing her own future. If we back down today, our youngsters, our teenagers, our children have no future to Hong Kong. 낮 시위는 제법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경찰력이 투입돼서 이 상황이 아주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와 경찰청을 에워싸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였습니다. 결국 아슬아슬했던 대치 상황이 깨졌습니다. 화염병이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의와 경찰청사에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최루탄과 함께 강력한 물대포로 맞대응했습니다.
시위대의 머리 위로 최루탄이 떨어지는 아찔한 모습. 경찰의 최루탄 발사기는 허공이 아닌 사람들을 직접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나라 거리에서 숱하게 봐왔던 익숙하지만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좀 더 가까이서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대치의 최일선으로 향했습니다. 시위대는 투석전을 위해 보도블록을 깨고 있었습니다. 최루가스가 뒤덮인 현장. 눈과 코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시위대를 따라 좀 더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재진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가까이만 와도 지금 바로 체류가스의 심각함을 바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위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걸 보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뒤집어 쓴 시위대와 기자들은 뒤쪽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들도 속출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시위대는 속절없이 밀려났습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섰고 골목으로 몸을 피한 시위대를 뒤쫓았습니다. 경찰이 장악한 거리. 어느덧 해가 지고 시위 참가자가 떨어뜨리고 간 마스크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했듯이 핏물이 가득한 그 방독면, 떨어져 있는 방독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거센 전쟁을 목격한 느낌입니다. 시위대들이 지나간 곳에는 이런 부서진 벽돌들의 잔해, 그리고 곳곳에 프리 홍콩 이런 그 낙서들이 그려져 있고요. 100일 넘게 이어진 시민들의 외침. 그들을 하나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일까? 단지 그런 분노와 의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홍콩 시민들의 염원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끝까지 싸우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과연 이들을 이렇게 끝까지 싸움터로 나오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함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네요. 네. 그런데 익숙한 광경과 기억들이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네. 1980년 광주 그리고 1987년을 거쳐서 2016년까지 우리가 모두 겪어온 그 역사들, 그것을 한꺼번에 이 장소에서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언론들도 홍콩 시위를 취재를 하고는 있지만 좀 단편적인 시위 양상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홍콩 시민들의 진짜 요구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언론에는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격한 장면들이 주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네. 왜 시위가 이렇게 격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 계기들을 짚어봤습니다. 홍콩 북쪽에 있는 위엔렁 지하철역. 하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괴성을 지르며 철문을 뜯고 들어오더니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임신부까지 공격당해 쓰러졌고 취재진도 매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7월 21일 밤 11시, 이른바 홍콩 백색 테러 사건입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급히 현장에 갔던 전직 뉴스 앵커도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And then when I look back, there were two kids surrounded by dozens of gangsters, very dangerous. It's like they were like hitting them like crazy. 악몽 같았던 순간. You have to save them, but I don't even can reach them because I was surrounded by 6 or 7 of the gangsters, and they start hitting with steel bar, and so it's all covered in blood. 괴한들은 지하철 안까지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當時咧，我哋嘅情況就係我哋入元朗之前已經揾咗警察，已經報咗警。咁警察話俾我哋聽，佢哋已經處理緊。咁但係當時嗰45分鐘裏邊，完全一個警察都冇。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수백 명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역 주변에는 이미 경찰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 간부가 괴한들과 담소를 나누고 무기를 든 남성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Police at that night they have not arrested any one of the attackers on the scene. They just let them go. Quite a lot of them have already left Hong Kong.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테러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就真係對佢哋信心係零㗎啦，即係係咯，你721咁大單嘢이후 경찰 진압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8월 11일 타이쿠 지하철역 안 도망가던 시위대가 에스컬레이터에 가로막혔습니다. 시위대와 뒤엉킨 좁은 공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진압용 총을 조준 사격하고 시민들을 군봉으로 내리칩니다. 같은 날 경찰은 작은 알맹이가 든 주머니탄, 이른바 빈백건도 발포했습니다. 가까이서 발사하면 치명적이어서 하체만 겨냥한 것이 보통. 그러나 한 여성은 눈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고호구마저 뚫어버린 탄에 오른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는 체포될까봐 신원을 감춘 채 숨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One dirty job I must tell you by the police is that the police officer did go to hospital. They even watched the whole treatment, listened to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nurses and the doctors and the patients, and then making sure that you were injured at the site, and then now I arrest you. 시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게 된 또 다른 계기는 8월 31일 프린스 에드워드 지하철역 진압. 최정예 경찰 특공대인 랩터스가 여관으로 투입돼 시위에 참석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即係可能係快啲走，警察嚟啦，個頭哥撳住啊，成個都係綠色衫嗰啲嘅服務警察，咁就簡單啊。 특공대는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댔고 마구 폭행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후 이 역을 이틀간 폐쇄했고 CCTV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No, they refused to release it. They show 26 pictures, but it tells nothing because you only got pictures in different times, so it's meaningless, right? 진실 규명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벽보가 지금도 나붙어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역. 수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이곳에 들러 흰 국화를 놓고 갑니다. 테러에 눈 감고 유혈 진압까지 자행한 경찰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6월 이후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3,100발 그리고 고무탄과 같은 각종 제압용 탄환 1,000발을 발사했습니다. The mark of the direction of the tear gas, you can see this really the shape of the tear gas. 지금까지 체포된 시위대는 1,5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40명은 16살도 안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有，亦都有試過俾速龍追，至少可以改變到香港而家有嘅而家嘅形態嘅一個改變咯。 바로 이틀 전에도 홍콩 경찰은 주택가의 집회 현장에서 10살이 간 넘은 소년의 손을 뒤로 묶어 체포했습니다. 시위 때마다 부상자가 넘쳐나는 병원 응급실. 咁都即係收過幾個病人咧，係因為催淚彈啊，或者係即係受到襲擊啦，而即係入院嘅係有嘅。 실제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일 정도로 이렇게. 咁絕對啦，絕對啦，因為即係多咗病人嚟求診咯。 하지만 홍콩의 가장 큰 지상파 방송은 시위대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뉴스만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화난이죠.
집에서 이런 뉴스 보면 진실 아닌 것 같은 뉴스 보면 시위자 잘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해요. 네. 참다 못한 방송사 직원들이 거짓 뉴스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릴 정도로 편파 왜곡 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송사 측이 직원 20명 가까이를 해고했고 일부 기자들은 사표를 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시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 홍콩과 중국 접경지 산웅링 경찰구치소에서 고문이 자행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咁然後喺新屋嶺密室嗰度，咁係警察係有將好多示威者打到骨折啦，然後將即係一啲少女嘅子宮會踢到出血啦，同埋示威者嘅心口要打到佢吐血為止，即係呢啲所有嘢都喺啲新聞報導度睇到嘅。 아니 폭력배가 무고한 시민들을 구타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경찰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고문이라니요. 고문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요. 1,500명에 가까운 체포자들 중에 10대 초중반의 어린 학생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린 학생의 경우 12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홍콩 시위가 특징적인 게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과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SNS를 통해 모이고 또 흩어지는 민초들의 정말 자발적인 시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많은 경찰 폭력을 목격한 시민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을 구금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요구사항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행정수반 직선제가 핵심적인 요구사항 같은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 사안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상 홍콩 시위는 풀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홍콩 시민들의 직선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9월에도 홍콩 시민들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행정장관은 시민들이 직접 뽑겠다는 직선제 요구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이었습니다. 700만 인구의 홍콩. 그러나 행정장관은 1,2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 선거로 진행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50 시절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합니다. 결국 친중 인사들이 행정장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It's not directly elected. Do not represent the wishes or representation of the general public. After they sworn into office, they lose the popular support very soon. 아편 전쟁 결과 150년간 영국의 통치 아래 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50년 동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가 존재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하지만 홍콩의 자치권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We have been in this situation of tightening control from Beijing since 2003. It's a long process, and everyone in Hong Kong doesn't believe in one country, two system anymore. 특히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간섭은 노골화됐습니다. 급기야 중국은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에 반발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의 최루탄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들었던 우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우산혁명 시위는 79일 만에 끝났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16일 아침 7시, 10대 청소년들이 등교전에 모여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 나은 홍콩의 미래를 염원하는 인간 끼익끼 행사입니다. 교복도 서로 다른 6개 학교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我哋都想其他人知道，其實我哋學生都有自己嘅意見，而唔係人哋講嘅咁樣人云亦云。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것은 물론 이번 시위를 거치며 만들어진 노래 홍콩의 영광을 이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들은 다시 한번 민주와 자유의 열망을 가슴에 새깁니다. 한 시간 동안 작은 집회를 연 학생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학교로 향했습니다. 但係為咗自由都要出嚟咯，為咗香港都要出嚟咯。 몇 살이라고요? 13歲。 같은 날 밤 9시 홍콩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샤팅. SNS를 통해 불러 모았을 뿐인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3km가 넘는 길가에 대열이 만들어졌고 한 청년은 태극기를 들고 한국인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also inspired the history from Korea, how they fight for freedom, human democracy in 30 years ago. Hong Kong is my homeland, so I have to fight for our freedom. Otherwise, we cannot live in Hong Kong for a long time. Yeah. 얼마나 평화적인 요구인지를 보여주겠다며 가족들과 함께 나온 임신부. 힘든 몸에도 2살짜리 아기까지 안고 자유를 외쳤습니다. 好想為佢哋爭取返一個自由民主嘅香港咯。香港人加油！係喎。 홍콩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했지만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대학 학생회 간부를 포함한 학생들과도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들 역시 직선제를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we have tried and we fail, Hong Kong will fall. But if we tried and we success, we will bring a brighter Hong Kong, definitely. 喺我心目中，我覺得唔係有希望先去堅持，係有堅持先有希望。 무력 진압에 대한 공포도 이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俾人打死或者點樣，啲警察用槍掃射，反而係我哋呢場運動如果失敗，係俾人拘捕，係我哋其實係會被清算。 희망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어서 희망이 생긴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빨리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해결돼야 될 텐데 해결될 기미가 조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친중 시위대와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0월 1일 중국 정부가 건국 70주년 행사를 치른 이후에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홍콩 국경에 몰려있던 중국군과 그 장갑차가 자꾸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30년 전 있었던 천안문의 아픔도 떠오르고요. 그 기억들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의 열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나라도 복잡한데 왜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을 갖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전 자꾸만 80년 광주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홍콩 시민들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